서유럽 여행 6, 이재형 613. 서유럽 렌트카 여행 17 베니스 옛거리 즐기기 2024-5-7수. 세찬 빗소리에 잠이 깼다. 폭우가 내리 퍼붓는다. 오늘은 하루 종일 베네치아를 관광할 계획이었는데 이래서야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 오후까지 기다려보다가 그때까지 비가 개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빗속 관광을 할 수밖에 없다. 베니스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이다. 곤돌라를 탄 관광객들이 수로를 따라 여유있게 도시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꼭 한번 찾고 싶었다. 그런데 비 때문에 이렇게 방에 갇혀 있다. 베니스는 영화에도 많이 등장한다. 대개는 몇 장면에 그치지만 그 중에는 이야기 전체가 베니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영화도 있다. 여행 출발 전에 캐서린 헵번이 여주인공 제인 역을 맡은 여정 서머타임이란 제목의 영화를 감상하였다. 미국에서 비서로 일하는 제인이라는 여성이 베니스로 휴가를 와 베니스의 풍경에 취하고 사랑에 취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도 그 제인이 빠져들었던 베니스의 풍경에 취하고 싶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이 시간에 빨래나 해야겠다. 마침 이리조트 안에 빨래방이 있어 잘 됐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한 번도 빨래방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잘 될지 모르겠다. 빨래방에 가서 설명서를 읽어보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물어보겠는데 오늘 비가 오는 탓인지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리셉션을 찾아가 물으니 돈을 지불하고 가면 스텝을 보내겠다고 한다. 빨래방에 돌아가 잠시 기다리니 곧 직원이 와서 대신해준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직원이 가고 난 뒤 손님이 여러 명 찾아왔는데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빨래하는데 실패한다. 결국 모두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빨래를 했다. 이래서야 코인 빨래방이라는 이름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빨래를 마칠 때쯤 비가 개인다. 이곳에서 올드타운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한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오후 4시에 출발했다. 셔틀버스를 내린 후 15분쯤 걸으니 올드타운 입구가 나온다. 입구에 들어서니 일순시간이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전경이 펼쳐진다. 베니스는 깊숙한 만을 끼고 형성된 도시인 것 같다. 올드타운에 들어서자마자 수상버스 터미널, 수상택시 선착장들이 보인다. 작은 섬이 보이고 섬으로 연결되는 보행교도 있다. 섬에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섬에는 나중에 가기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걸었다. 조금 걷다 보니 큰 다리가 나오고 다리 건너편에 도명 지붕을 가진 건물이 나온다. 이 건물은 산시메오니 피콜로 성당이라 한다. 이 성당의 유래를 알기 위해 챗GPT에게 물었더니 베니스에는 그런 성당이 없다고 빡빡 우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고집은 되게 세다. 좀 더 가니 흰색의 아름다운 건물이 나온다. 산타 마리아 디 나사렛 성당이라 하는데 17세기 말에 건립되었다 한다. 이곳의 성당은 크기는 독일의 성당들에 비해 작지만 아름다운 조각과 정교한 장식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걸어갈수록 아름다운 옛 건물이 계속 나온다. 구글 렌즈로 건물의 이름을 확인하기 바쁘다. 베니스의 대표적 명소는 산 마르코 광장과 산 마르코 성당이다. 지도를 확인하니 1km쯤 더 가야 한다고 나온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좁은 골목길이 시작된다. 구글 지도를 손에 들고 미로와 같은 골목길을 찾아 나간다. 하도 골목길이 꼬불꼬불해 방향을 알 수가 없다. 가는 길에는 좁은 수로가 수시로 나오고 그럴 때마다 작은 다리를 건넌다. 좁은 수로에 들어오니 비로소 곤돌라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한참을 가니 산 마르코 광장이 나오고 광장 한쪽에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산 마르코 대성당이 서 있다. 그리고 성당과 연이어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두칼레 궁전이라 한다. 산 마르코 대성당은 두칼레 궁전에 소속된 것이었다고 한다. 어제 베로나에 갔을 때는 좁은 골목 안에 명품샵이 즐비했다. 그에 비해 이곳에서는 명품샵은 못 보고 비교적 값싼 기념품 가게가 많았다. 그런데 산마리노 광장을 지나 인근 골목에는 명품샵이 모여 있었다. 내가 아는 브랜드는 거의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소개한 영화 여정에서는 주인공 제인이 바로 이 산마리노 광장에서 사랑을 찾는다. 영화에서 본 바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나 제인이 시즌을 찍다 물에 빠지는 운하는 찾지 못했다. 산마리노 광장을 지나 좀 더 깊숙한 곳까지 갔다. 미로 같은 골목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아담한 고풍스런 풍경이다. 수로의 폭이 5m도 안 되는 곳도 많다.
거의 2시간 이상을 걸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나올 때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들고 나오는 걸 잊었다.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다. 미로와 같은 이곳에서 구글맵 없이 길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여긴 차는 일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택시를 부를 수도 없다. 그냥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 등에 진땀이 난다. 하도 많이 걸어 집사람은 거의 탈진 상태이다. 호텔로 돌아오니 밤 10시 가까이 되었다. 길을 찾아오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 가져온 육개장 한 봉지에 햇반 하나를 말아먹으니 꿀맛이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18 파도바와 페라라를 거쳐 피렌체로 2024-5-8목. 오늘은 베네치아를 떠나 피렌체로 가는 날이다. 지금 이 숙소는 물놀이 공원의 방갈로이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렸고 저녁 늦게까지 날씨가 흐렸던 탓에 습기가 많은데 방갈로라 그런지 습기를 제대로 못 잡아준다. 그래서 이부자리도 좀 눅눅한 느낌이 있었는데 전기 매트 덕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도 전기 매트 덕을 많이 본다. 좀 추운 듯한 독일 호텔에서도 매트 덕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숙소를 출발했다. 고속도로로 오르기 위해서는 큰 로터리를 통과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로터리이다. 그래도 몇 번 경험한 덕에 그다지 고생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늘의 숙박지인 피렌체까지는 약 3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2개의 도시에 들러 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처음 들릴 곳은 파도바 PADOVA이다. 이곳은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운 좋게 올드타운의 주차장을 찾아 주차한 후 나오니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듯한 르네상스풍의 상가가 나온다. 상가들엔 명품 샵들이 많이 입점해 있다. 거리를 지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은행, 우체국, 통신회사 등의 건물이 모두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다. 옛날 건물을 이들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들 기업이 사옥을 이렇게 고풍스럽게 지은 건지는 모르겠다. 조금 걸으니 스크로벤이 대예배당이 나온다. 파도바의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14세기 초에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건물이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큰 성당 건물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는 이젠 놀라지 않는다. 성당 입구의 작은 정원은 소형 조각공원인 듯 조각 소품들이 놓여져 있다. 성당 안에 빈 공간 역시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한다. 포기. 성당 옆으로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생각보다 넓은 예배당이다. 양쪽 벽과 천장은 벽화와 조각으로 치장되어 있다. 단순한 독일의 성당보다 이탈리아의 성당은 아주 정교한 장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파도바를 대표하는 두 명소를 꼽으라면 단연 성 안토니오 성당과 파도바 대학을 들 수 있다. 파도바 대학은 세계적 명문 가운데 하나라 한다. 성 안토니오 성당에 가볼까 하였으나 도보로 왕복 거의 1시간이 걸려 포기하였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 파도바의 올드타운은 그런대로 재미있는 거리이지만 어제 베네치아를 봤기 때문에 그다지 감흥은 없다. 다음은 페라라로서 파도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도시 또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다. 올드타운 근처의 도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이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주차하고 주차권을 끊을 수 있다. 올드타운으로 들어가면 먼저 페라라 성이라고 부르는 에스텐스 성이 나온다. 페라라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이 성은 중세시대의 요새로서 건설되었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한다. 성문 앞 양쪽에는 작은 해자가 있다. 성은 해자와 높은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리 넓은 성은 아니지만 가히 철옹성이라 할 만하다. 성 안에는 군데군데 돌로 된 공이 쌓여 있다. 큰 것은 지름이 50cm도 넘는 것 같다. 아마 포탄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양의 전쟁에서 대포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대포는 공포의 무기였다고 한다. 요즘같이 먼 곳에서 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짜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바로 앞에서 직사로 대포알을 날리면 한 방에 한 열의 군사들이 싹 쓸려 날아갔다고 한다. 독일에서 본 성들이 아름다운 과시형 성이었다면 이 성은 실전용이었던 것 같다. 성을 나와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페라라 성당이 있다. 이 역시 페라라를 대표하는 명소인데 특이하게도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예배당이라 보이는 건물은 나머지 두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모두 아름다운 건물이다. 성당의 메인 건물의 1, 2층에는 상점들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페라라는 올드타운의 콤팩트한 지역에 아름다운 역사 유물과 문화재가 한꺼번에 몰려있다. 아주 아름다운 거리이다. 북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분에게는 꼭 추천할 만한 도시이다. 이제 오늘의 숙소가 있는 피렌체로 직행한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모습이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고속도로는 마치 독일의 고속도로처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편도 3차선의 고속도로가 상처 하나 없이 마치 금방 건설되었는 듯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도로의 높이도 상당히 높아 주위의 경치를 즐기기도 어렵다. 이에 비해 지금부터 시작되는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고속국도를 연상시킨다. 도로가 적당히 낡았고 높이도 그다지 높지 않다. 포장에 수선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이 고속도로는 주위 풍경을 여유 있게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 아주 이탈리아다운 고속도로이다. 오후 5시쯤 되어 피렌체의 호텔에 도착했다. 좀 낡고 수수한 호텔이다. 저녁으로 라면 1개에 물을 많이 붓고 소시지와 치즈를 듬뿍 넣어 끓여 열무김치를 반찬으로 먹었다. 집에서는 라면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이번 여행에서는 이틀에 한 번 꼴이다. 2024-5-8 목 서유럽 렌트카 여행 18 파도바와 페라라를 거쳐 피렌체로. 오늘은 베네치아를 떠나 피렌체로 가는 날이다. 지금 이 숙소는 물놀이 공원의 방갈로이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렸고 저녁 늦게까지 날씨가 흐렸던 탓에 습기가 많은데 방갈로라 그런지 습기를 제대로 못 잡아준다. 그래서 이부자리도 좀 눅눅한 느낌이 있었는데 전기 매트 덕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도 전기 매트 덕을 많이 본다. 좀 추운 듯한 독일 호텔에서도 매트 덕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숙소를 출발했다. 고속도로로 오르기 위해서는 큰 로터리를 통과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로터리이다. 그래도 몇 번 경험한 덕에 그다지 고생 않고 고속도로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늘의 숙박지인 피렌체까지는 약 3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2개의 도시에 들러 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처음 들릴 곳은 파도바 PADOVA이다. 이곳은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운 좋게 올드타운의 주차장을 찾아 주차한 후 나오니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듯한 르네상스풍의 상가가 나온다. 상가들엔 명품 샵들이 많이 입점해 있다. 거리를 지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은행, 우체국, 통신회사 등의 건물이 모두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다. 옛날 건물을 이들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들 기업이 사옥을 이렇게 고풍스럽게 지은 건지는 모르겠다. 조금 걸으니 스크로벤이 대예배당이 나온다. 파도바의 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14세기 초에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건물이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큰 성당 건물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는 이젠 놀라지 않는다. 성당 입구의 작은 정원은 소형 조각공원인 듯 조각 소품들이 놓여져 있다. 성당 안에 빈 공간 역시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한단다. 포기. 성당 옆으로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생각보다 넓은 예배당이다. 양쪽 벽과 천장은 벽화와 조각으로 치장되어 있다. 단순한 독일의 성당보다 이탈리아의 성당은 아주 정교한 장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파도바를 대표하는 두 명소를 꼽으라면 단연 성 안토니오 성당과 파도바 대학을 들 수 있다. 파도바 대학은 세계적 명문 가운데 하나라 한다. 성 안토니오 성당에 가볼까 하였으나 도보로 왕복 거의 1시간이 걸려 포기하였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 파도바의 올드타운은 그런대로 재미있는 거리이지만 어제 베네치아를 봤기 때문에 그다지 감흥은 없다. 다음은 페라라로서 파도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도시 또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다. 올드타운 근처의 도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이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주차를 하고 주차권을 끊을 수 있다. 올드타운으로 들어가면 먼저 페라라 성이라고 부르는 에스텐스 ESTENS의 성이 나온다. 페라라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이 성은 중세시대의 요새로서 건설되었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었다고 한다. 성문 앞 양쪽에는 작은 해자가 있다. 성은 해자와 높은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리 넓은 성은 아니지만 가히 철옹성이라 할 만하다. 성 안에는 군데군데 돌로 된 공이 쌓여 있다.
큰 것은 지름이 50cm도 넘는 것 같다. 아마 포탄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양의 전쟁에서 대포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대포는 공포의 무기였다고 한다. 요즘같이 먼 곳에서 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짜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바로 앞에서 직사로 대포알을 날리면 한 방에 한 열의 군사들이 싹 쓸려 날아갔다고 한다. 독일에서 본 성들이 아름다운 과시형 성이었다면 이 성은 실전용이었던 것 같다. 성을 나와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페라라 성당이 있다. 이 역시 페라라를 대표하는 명소인데 특이하게도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예배당이라 보이는 건물은 나머지 2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모두 아름다운 건물이다. 성당의 메인 건물의 1, 2층에는 상점들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페라라는 올드타운의 콤팩트한 지역에 아름다운 역사 유물과 문화재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 아주 아름다운 거리이다. 북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분에게는 꼭 추천할 만한 도시이다. 이제 오늘의 숙소가 있는 피렌체로 직행한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모습이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고속도로는 마치 독일의 고속도로처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편도 3차선의 고속도로가 상처 하나 없이 마치 금방 건설되었는 듯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도로의 높이도 상당히 높아 주위의 경치를 즐기기도 어렵다. 이에 비해 지금부터 시작되는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고속국도를 연상시킨다. 도로가 적당히 낡았고 높이도 그다지 높지 않다. 포장에 수선을 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이 고속도로는 주위 풍경을 여유있게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 아주 이탈리아다운 고속도로이다. 오후 5시쯤 되어 피렌체의 호텔에 도착했다. 좀 낡고 수수한 호텔이다. 저녁으로 라면 1개에 물을 많이 붓고 소시지와 치즈를 듬뿍 넣어 끓여 열무김치를 반찬으로 먹었다. 집에서는 라면을 1년에 1번 먹을까 말까인데 이번 여행에서는 이틀에 1번 꼴이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19 문화재의 도시 피렌체 관광 2024-5-9 목. 어제 베네치아에서 일찍 출발하려다 잠을 좀 설친데다 하루 종일 운전을 했더니 꽤 피곤하였다. 거의 오전 8시 가까이 되어 일어나 침대에서 뒹굴거렸다. 이젠 나이가 들어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오늘은 피렌체 관광을 하는 날이다. 아시다시피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서 특히 르네상스 미술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이 도시의 통치자이자 거대 재력가였던 메디치 가문은 문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이 키워낸 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빵과 과일로 아침을 때우고 10시 반이 되어 호텔을 나왔다. 피렌체 관광의 출발점이 되는 피렌체 광장까지는 트램으로 갈 수 있다. 호텔에서 10분쯤 걸으니 트램 정거장이 나온다. 마침 한 여자가 차표를 끊고 있길래 눈여겨봐두었다가 내 차례가 되어 자신있게 시도했다. 먼저 시내 티켓 2장을 선택하니 3.4유로 표시가 나온다. 동전 구멍에 동전을 넣으니 어라. 동전 구멍이 막혀 동전이 들어가질 않는다. 할 수 없이 10유로짜리 지폐를 넣으려는데 이 역시 지폐 슬롯에 지폐가 들어가지 않는다. 슬롯을 잘못 알았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다른 슬롯은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이번엔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시내 티켓 2장 선택한다. 그리고 완료 버튼. 2. 현금 지불 혹은 카드 지불. 카드 지불 선택 및 완료 버튼. 3. 카드 슬롯에 카드 삽입. 4. 핀코드를 입력하시오. 비밀번호 입력 후 완료 버튼. 50초 뒤 티켓 발행. 6승차 뒤 티켓 리더기에 티켓을 넣어 개찰. 성질 급한 사람 차표 한 번 끊으려다가 숨 넘어가겠다. 어렵게 트램표를 끊어 목적지 정거장에 도착했다. 벌써 관광객들이 붐빈다. 여기서 700m를 걸어가야 한다. 10여 분 걸으니 골목길 사이로 녹색빛이 은은히 도는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 일부가 보인다. 조금 더 걸으니 넓은 광장이 나오고 조금 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 전체가 보인다. 이곳이 바로 피렌체 대광장이며 방금 보았던 대리석 건물은 산 조반니 세례당이다. 이 세례당은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이라 한다. 세례당 뒤쪽에는 세례당과 같은 재질의 높은 석탑이 서 있는데 조토의 종탑이라 한다. 조토는 산 조반니 세례당의 내부 장식을 담당한 사람이라 한다. 산 조반니 세례당 뒤에 역시 옅은 녹색 기운이 도는 흰 대리석으로 지은 큰 건물이 보인다. 바로 피렌체의 랜드마크라 할 피렌체 대성당이다.
산 조반니 세례당 쪽에서는 건물의 많은 부분이 가려 잘 안 보였는데 옆으로 돌아가니 건물의 위용이 보인다. 우선 규모부터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크다. 독일에서 뮌헨 대성당을 보고 그 엄청난 크기에 놀랐지만 그건 피렌체 대성당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이다. 피렌체 대성당은 크기만 한 게 아니다. 그 엄청난 건물이 전체가 흰 대리석으로 덮여 있으며 아주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성당의 뒤쪽은 붉은색의 커다란 도명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성당은 13세기 말에 건축이 시작되어 15세기 중반에 완성되어 무려 150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한다. 이 성당을 본 것만으로도 피렌체를 찾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설명한 조토의 종탑은 이 성당의 일부라 한다. 조금 더 가면 시뇨리아 광장이 나오고 성처럼 생긴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 베키오 궁전이다. 13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13세기 말 피렌체의 시민들이 피렌체의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피렌체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지었다고 한다. 이 궁전에는 높은 탑이 하나 솟아있고 꼭대기에는 시계가 장착되어 있다. 나는 여행기를 개인 밴드에 먼저 쓴 후 페이스북으로 옮간다. 그 편이 원고 교정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오늘 밴드에서 여행기를 완성하고 저장을 눌렀다. 그런데 이상하다. 저장이 잘 되지 않는다. 아차 하고 다시 확인하였다. 여기까진 조금 전에 저장해두어 살아있는데 지금 이후 글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미치겠다. 한 문단을 마친 후 반드시 세이브한다는 것을 글을 쓰다 보니 잊어버렸다. 여기선 와이파이는 노상 끊어지고 일반 통신도 수시로 끊어지기 일쑤다. 썼던 글을 또 써야 한다. 에고. 이번엔 저장. 베키오 궁전 아래쪽 정문 옆으로는 많은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넵튠의 분수이다. 로마의 포세이돈 분수와 아주 닮았은데 넵튠 상만은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상들은 청동으로 되어 있다. 넵튠의 분수 옆에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젊은이의 석상이 서 있다. 중고등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스케치를 해보았을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 상이다. 인류의 보물이라 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데비드 상이 이렇게 노천에 설치되어 있다. 그 옆으로는 몽둥이를 든 헤라클레스 상이 있고 또 궁전으로 들어가는 계단 양쪽으로는 성기를 나뭇잎으로 가린 남녀상이 서 있다. 아담과 이브 상으로 짐작된다. 베키오 궁전 앞쪽으로 길을 건너 서 있는 건물이 있는데 베키오 궁전에 속한 건물로 짐작된다. 여기에도 많은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대리석 상으로서 조각의 소재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많고 가끔은 성경의 이야기도 보인다. 확실히 신의 세상에서 안간의 세상으로 넘어오는 르네상스의 특징이 보이는 것 같다. 또 통신이 끊어져 한 문단 날렸다. 유유. 베키오 궁전 바로 옆에는 우피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적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린 후 보안 검사까지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입장권을 사서 오라고 한다. 나는 이 줄에 서면 앞장권을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입장권 판매소는 따로 있다고 한다. 입장권 매표소에 가서 긴 줄 맨 뒤에 섰는데 도무지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 알고 보니 시간대별 입장객 수를 조절하느라 입장권 판매를 잠시 중단한 것 같다. 우피치 미술관은 포기. 우피치 미술관 바로 옆에는 아르노 강이 흐른다. 강을 따라 가다가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타크로체 성당이 나온다. 이 성당은 앞쪽은 옅은 녹색이 감도는 흰 대리석로로 되어 있어 피렌체 대성당과 비슷한 느낌들 들게 한다. 건물 모습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대리석 장식은 앞면뿐이고 뒤쪽은 붉은 흑벽돌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많이 걸었더니 배가 고프다. 이태리에 와서 외식은 늘 파스타와 피자이다. 확실히 독일에 비해 이태리가 음식값이 싼 것 같다. 느낌상으로는 23 정도인 것 같다. 피자 한 판에 맥주 500cc가 20유로이다. 점심을 먹고 나니 힘이 난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다는 베키오 다리를 통해 아르노 강을 건넜다. 피렌체는 어딜 가더라도 관광객이 바글바글한다. 걸으면 사람들에게 밀려다니는 기분이다. 강을 건너 조금 가면 무지무지하게 넓고 높은 성벽 같은 건물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볼리 공원이 있다. 그런데 보볼리 공원도 입장권을 사야 하나 줄이 너무 길다. 핸드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다. 충전을 하려고 보조 배터리를 찾았으나 없다.
분명 가져나온다고 했는데 두고 온 모양이다. 낭패다. 숙소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글맵을 사용할 만큼의 전력은 있어야 한다. 눈물을 머금고 핸드폰 전원을 껐다. 사진은 예비용으로 가져온 옛 핸드폰으로 찍지만 통신이 안 되어 사진 속의 문화재가 무엇이지 확인할 수 없다. 벌써 5시간 넘게 쉬지 않고 걸었더니 집사람은 완전 탈진 상태이다. 집사람은 쉬겠다고 하여 혼자 보볼리 궁전 일대를 돌아다녔다. 좋은 곳을 많이 보았으나 기억이 아물아물하다. 분명 보긴 많이 보았는데 글을 쓰려니 무엇을 보았는지 가물가물하다. 그만 호텔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돌아가는 전차표를 사야 한다. 올 때의 경험으로 카드로 표를 끊으려 했다. 그런데 이번엔 카드를 읽을 수 없단다. 할 수 없이 현금으로 표를 끊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동전 슬롯, 지폐 슬롯 모두 막혀 있다. 돈을 넣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 도중에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발매기에 거스럼 돈이 없어서 현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벌써 내 뒤에 표를 사려는 사람이 10명은 넘게 줄 서 있다. 에잇, 할 수 없다. 최후의 선택. 무임승차.